광운대학교의 지하 캠퍼스 조성 사업이 이르면 내년 봄 착공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변화될 광운대를 기대합니다. 광운학원이 올해로 창립 7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광운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와 대만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전이 있었습니다. 참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KWBC 뉴스를 진행하게 된 김지선입니다. 새로워진 광운 뉴스는 하구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광운대학교를 비롯한 노원구 곳곳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은 기획 취재입니다. 광운대학교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하 캠퍼스 조성 사업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교육을 위한 공간과 문화 공간이 다수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3부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 취재는 그 첫 번째 소식으로 광운대 캠퍼스의 역사적 배경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대학은 1948년 조선무선 중학교를 전신으로 약 78년간 IT대학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우리 대학의 명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 도약 중의 하나로 우리 대학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하 캠퍼스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조무성 이사장님께 우리 대학 캠퍼스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캠퍼스의 기본적인 평수와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저희 이제 교직원들도 대단히 이제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가 우리가 이 좋은 캠퍼스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역사가 있어요.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 설립자께서 사업을 하셨거든. 사업을 하시면서도 학교를 또 운영을 하셨고, 그때는 그거를 이제 해방과 더불어 이사장님이 이걸 보라를 맡으셨어요. 그것과 더불어 대학까지 같이 보라를 맡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해방되고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물거품이 됐어요. 그 양반이 농림장관을 하시면서 토지개혁을 하고 난 후에 빨개 이름을 했어요. 이제 설백까지 막 같은 빨개 이름을 냈어. 그래서 거기서 뭘 하셨느냐. 조봉암표하고 같이 그 적화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압박을 가해가지고 포기를 하라. 그래서 어떤 권력이 어떤 도리가 없잖아. 반만 그럼 포기를 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을 뺏겼어요, 이렇게. 저련체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6.25 사변 때, 곧 기차철 건물도 있었는데, 바꾸고 만들어서, 여기, 잠깐, 필래요. 저기가 좀 옛날 60년대 사진인데, 오른쪽이 대학이에요. 거기서 우리 대학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초라하게 이렇게. 사실은 초특기부터, 대학이 설 때부터 우리 국민이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1910년) 해방 이후 당시 우리 대학의 설립자께서는 현재 본교에 위치해 광운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30만 평이었던 부지는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현재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대학은 작은 캠퍼스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 캠퍼스 조성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하 캠퍼스의 설립 취지에 대해 김기영 총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캠퍼스에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스터 플랜이 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계획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대학이 이렇게 캠퍼스가 넓고 잘 계획적으로 플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쉬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감, 스페이스 개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갖추는 캠퍼스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화생활이라든지 무슨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 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의 캠퍼스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캠퍼스를 좀 연결하는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의 포인트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지하 운동장 지하 그 캠퍼스를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현재 도로를 중심으로 한울관과 문화관, 화도관과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또 지하의 주차시설로 인해 교내에는 차 없는 캠퍼스가 실현됩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의 캠퍼스에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넓은 정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하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과 학습 환경을 보장받게 되며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우리 대학의 모습에서 지하 캠퍼스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할 2013년 광운대학교를 기대해봅니다. 광운학원이 올해로 창립 78주년을 맞았습니다. 교내외 귀비는 물론 스승과 제자가 모두 참석한 기념식은 우리 광운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종익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18일 광운학원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동해문화예술관 소강당에서 치러진 이번 기념식은 임직원과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모여 광운학원을 위해 힘써준 광운 가족의 공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과 총장님은 기념사에서 교육에 힘써준 교수진에 감사하는 말을 전하면서 달라진 학교의 위상과 함께 광운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공헌한 졸업생들에게도 그 공로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교수진과 임직원에게 근속과 교육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회식 후에는 푸드코트에서 임직원, 교수진 및 학생들이 모두 함께하는 오찬이 이어졌습니다. 78년의 긴 역사와 함께 인재 양성의 장으로 자리 잡은 광운대학교. 배움의 전당 그리고 학우들의 요람으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동해문화예술관에서 KWBC 이종익입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광운대학교 재학생과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운의 역사와 추억을 나누고 기쁨과 감동이 함께한 홈커밍데이 현장을 담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광운대가 창립한 지 78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여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5월 18일 2시부터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가 그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광운의 역사와 미래를 나누는 자리를 재학생과 교수진, 졸업한 동문들이 모여 빛냈습니다.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 사람들이 입장한 뒤 개회선언과 국기에 대한 경례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총장의 환영사와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문이라는 입장은 모교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오래 떠나있던 동문들이 또 과도 틀리고 또 학년도 틀리지만 또 이런 또 학교에서 만든 자리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영상전이란 이름으로 광운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담긴 기념사진들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과별로 학과와 참가한 동문에 대해 소개를 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운인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기념사진 촬영과 캠퍼스 투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우리 광운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함께 추억을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운의 발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WBC 김지선입니다. 지난 6월 2일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와 대만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전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참된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을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일 광운 아이스링크에서 광운대 아이스하키부와 대만 국가대표팀의 친선전이 열렸습니다. 총 3일간에 걸쳐 6번의 게임이 치러진 이번 경기는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을 목표로 하는 대만 국가대표와 재창단 1년차인 광운대 아이스하키팀이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좋죠. 저희 팀이 이겼으니까. 제가 골은 못 넣었지만 그래도 주장으로서 저희 팀이 이기니까 그게 좋아요. 이제는 대만 내일 한 경기 더 남았지만 그것도 이기고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 시합도 되도록이면 전승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북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국제적인 아이스하키 팀 간의 경기인 만큼 많은 국내외 관중들이 모여 관람했습니다. 이사장님과 임직원들 또한 경기를 참관하여 그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날 치러진 4차전 경기는 광운대의 4대2 승리로 끝이 났으며 광운대 아이스하키 팀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Well, it's very physical. It's very different between Taiwan. The defense is big and fast. The Korean skaters are very fast. Well, just play as hard as we can. We'll better win it. Well, they're good, eh? I didn't imagine they would be so loud as they did. Yeah. Okay, my name is Christoph Cavago. I'm the head coach of the Chinese Taipei team. A bit strange game because we were late, so we couldn't warm up properly, and we were a bit tired because in the morning we played another game already against a very strong high school team. So we are a bit tired, but it was good. It's very good for us, good experience. Our purpose is just to prepare for next year's national team. So it's a very good experience. Back in Taiwan, we cannot play games like this. Very high speed and very quick games. You should come out and support our team because we are the best in the world. 친선전으로 치러졌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임한 선수,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경기. 하키의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KWBC 이종익입니다. 동해문화예술관 운영과 사무실이 개설됐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대극장과 소극장 대여가 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우리 학교의 대강당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관의 명칭이 동해문화예술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4년 처음 설립된 문화관은 18년 동안 우리 대학의 본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해문화예술관의 대극장과 소극장에서는 신학기 입학식, 학기 말 졸업식을 비롯해 여러 문화 행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문화관을 운영하는 운영과 사무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문화관의 대극장과 소극장 대여를 좀 더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무대 지원, 음향 지원, 어떤 학생들이 아니면 대관 이용자들이 대극장, 소극장을 쓰는데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 지원, 여러 가지를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소극장 옆에다 자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홈페이지나 직접 오셔가지고 그 시간이 쓰려고 하는 시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관 담당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번에 그 대소극장 앞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문화 공연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광장을 새로 조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광장과 소극장, 대극장 연계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소규모 행사라든 큰 행사를 광장을 이용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북의 문화 공연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대관 유치라든가 학생들에게 적극 장려해서
어떤 문화 공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해문화예술관은 우리 대학 행사의 중심지로 더욱 자주 이용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진 만큼 노원구와 본교의 상생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혜연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광운대학교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활동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광운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봉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은 학생복지처 소속 봉사단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기까지 인원 중에서 약 30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상계, 마들, 건동복지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지역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기봉사는 아동봉사 2팀과 실버봉사 1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동봉사팀은 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하는 트니크니 프로젝트와 학업에 도움을 주는 과학 놀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봉사팀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어 꽃꽂이, 기체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4기에 걸친 국제봉사단의 일원이 돼 몽골, 라오스 등 해외로 나가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실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이상진 씨는 공모전을 계기로 독거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영정사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봉사활동은 장소사진 봉사활동이라고 해요. 예, 많은 노인분들이 사진 한 장 없이 그렇게 좀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살아생전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겨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정사진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이미. 그 사진이 되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너무 경직적이고 이렇게 딱딱하고 증명사진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은 인물 사진을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같이 노인분들하고 소풍을 가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거다 해갖고 영정사진 그 이상의 의미인 추억에 담긴 장소사진 봉사활동을 저하고 친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회성으로 기획했지만 직접 해보고 난 뒤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지속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비록 필요에 의해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뛰어넘어 진심을 나누는 참 뜻을 얻게 돼 더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복지센터의 도움도 컸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하나씩 설립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홀로 계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역에 20여 개소밖에 없어 한 센터가 굉장히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운대 학생들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뜻깊은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지선입니다. 총 6개의 종합대학 학생과 거주하는 20대를 합하면 노원구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여가를 즐길까요? 상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젊음이 살아 숨쉬는 노원 문화의 거리. 과연 그 청춘들은 어떻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까요?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이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영화관, 쇼핑몰뿐만 아니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맛집부터 아는 사람만 안다는 재미난 놀이기구까지 20대들만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는 이곳에서 20대들은 어떤 문화생활을 찾을까? 처음 찾은 곳은 흔히 디스코 팡팡이라고 부르는 놀이기구.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지만 DJ의 입담과 놀이기구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놀이존 디스코 팡팡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신나고
볼거리도 많은 저희 놀이존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뒤편으로는 마치 홍대 앞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유리와 구두 편집숍, 그리고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가게가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노원을 벗어나지 않고도 20대의 개성 표현을 만족시킬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액세서리 뭐 귀걸이라든지 폰줄이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 많이 구매하세요. 간단한 음료를 들고 다트 게임에 집중한 모습. 이제 칵테일바는 음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술을 취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 즐기면서 저기 있는 다트라든지 혹은 이제 뭐 칵테일쇼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즐기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소품이 돋보이는 이곳은 룸카페라 불리는 커피 전문점. 커피와 함께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고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커피 전문점으로서 그리고 커피 음료와 그리고 간단한 다과나 식사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연인분들이 데이트 장소로서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그리고 20대들의 활력소로 자리 잡은 노원 상계동 문화의 거리. 그 이름처럼 문화가 꼽히는 이 자리에 더욱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KWBC 이종익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서클럽과 봉사단, 그리고 다양한 인턴십까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김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느덧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예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수업 이외에 직접 참여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건강하고 뜻깊은 방학 생활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데요. 학업, 봉사활동, 취업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교의 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를 통한 교양 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증진, 토론 능력 향상 등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독서 클럽을 운영합니다. 6월 11일까지 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게 되는 이번 독서 클럽은 모두 12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태 글로벌 봉사단이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활동 시기는 8월 16일부터 6박 8일간입니다. 지원 방법은 강북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배우정보 시스템과 인턴십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인턴생을 모집합니다. 연수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접수는 대우정보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취업지원과는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실시되는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약 25개 기업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턴십은 8월까지 연수가 진행되며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 접수와 방문 접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름에 높아지는 기온처럼 학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학예 방학 기간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알차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혜연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조금 쉬었다가 영어, 그다음에 우리 졸업 인증 제도로 되어 있는 제2외국어를 하나 선택하셔서 아마 2학년 끝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야지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계통 학생들은 혼자 해도 좋고 집단으로 같이 그룹으로 해도 좋고 네. 기술 특허를 하나씩 목표로 삼아서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외국어 공부, 그다음에 앞으로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교수도 선정하고 이렇게 사회 진출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방학을 맞이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넌 책을 많이 읽어라. 그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꼭 내가 좋아하는 사자는 아니라 사필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필규정이에요. 사필규정의 정도를 가면 반드시 그것을 훌륭하게 성취해야 된다는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사필규정의 뜻대로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청록의 수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 기말고사 동안의 피로를 푸시는 건 어떨까요? 뜻깊은 방학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